네, 안녕하세요. 저희 도사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그 상가 임대차, 그러니까 PC방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PC방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 반환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겠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 좋은데 내가 지금 당장 돈 못 돌려주니까 새로운 임차인 올 때까지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딴 데 지금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돈 빨리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면 그만큼 내가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에 못 받은 돈 내가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 또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은데 그렇다 그러면 당신 나가면서 우리 집 원상회복 다 해놨어야 되는데 당신이 여기다 못 지려놓은 거, 그 다음에 변기통 깨진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물어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지금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4년도 11월 28일부터 2년간 했고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6천만 원. 꽤 컸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이 그 날짜를 잘 봐야 되는데 11월 28일까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임차인이 2016년도 11월 26일 날 B 건물에서 이 건물에서 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료가 그 다음 날 되니까 바로 이분이 법을 잘 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임차권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바로 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결이 되면 자기가 그 건물에서 퇴거를 하면서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아니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퇴거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면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안 해놓고 나가면 그때는 나중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선 변제권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지금 이분이 좀 법을 잘 아셔가지고 임차권 등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니까 돈을 아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태세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내 임대차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가압류까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또 그 임차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당장 이렇게 3억 6천만 원 되는 돈을 돌려주기가 임대인 입장에서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돈 돌려달라면 빨리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거래의 관행은 그렇지 않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내가 그 전세금 빼서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또 뭐가 급하냐면, 아니 나는 지금 새로 그 아파트 하나 또 얻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새로 샀거나 그 아파트에 이주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왜 돈 안 주느냐, 당신 때문에 나 지금 이사도 못 가고 그집에서 계약 해지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돈 돌려달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3억 6천만 원 당장 못 구하니까 못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임대인이, 여기에는 저희가 정리 안 했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몇 번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이 아파트를. 그랬는데 이분이 물건은 다 빼나가셨는데 키를 반납을 안 하신 거예요. 키를 언제 반납했냐면 그 11월 29일 날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11월 29일 날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하고 나가셨는데, 키랑 그 다음에 또 그 관리비 정산은 1월 23일 날, 그러니까 무려 한 2달 정도까지 키 반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당신이 임차인이 자꾸 이 키도 반납 안 하고 열쇠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들이 못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임차인이 가지고 있었던, 나중에 2017년도 4월 28일 날쯤에 돼서 이제 임대인이 그제서야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에 생긴 자기의 손해, 그리고 또 아마 이분이 그 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다른 대출을 뭐 받으셨나 그래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새 집에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3억 6천만 원을 그제서 주니까, 원래 이제 대출 받으실 때 아시겠지만 1년, 이렇게 2년 하게 되면 너무 빨리 돈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4개월 만에 소송할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 3억 6천만 원을 받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갚으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68만 원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총 손해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는 2016년도 11월 26일 날
그 인도했는데 그 임대보증금 반환은 2017년도 4월 28일 날 받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3억 6천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740만 원이다. 이거 내놔라 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임대보증금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1억 대출 받았다. 그런데 이게 계약 종료일 전에 먼저 이제 나중에 4월 1일 달에 돈을 그때 받았으니까 그때 지금 1억 원 갚는 바람에 중도상환 수수료 68만 원 지급했으니까 너 때문에 지급한 거 아니냐? 이거 배상해라. 임차권 등기 명령 당신 때문에 했으니까 수수료 3만 원 지급하라. 총 811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하신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사실은 금액은 적지만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분도 감정적으로 좀 약간 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더니 이번에 피고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연손해금은 2017년 1월 30일에 비로소 그때 아파트를 인도받았기 때문에 인도받았다는 시점이 무슨 얘기냐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 여기는 자기가 짐 갖고 나간 날을 얘기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2017년도 1월 13일 키 반납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인도받은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 711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45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 보니까 원고가, 지금 원고라는 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방마다 못을 15개에서 40개나 박아놨다. 그리고 벽과 바닥에 낙서도 해놨고 벽지를 고의로 찍기도 했다. 그리고 멀쩡한 창문을 교체해달라고 거절했더니만 나무 틀에다가 죄다 못질을 해놨다. 그 다음에 싱크대며 변기 다 깨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방범창도 다 망가져 있으니까 이 돈 내놔라. 이렇게 또 반소를 제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반소는 제가 제기했는데 왜냐하면 그 소송을 하다 보면 원피고를 어쩔 수 없이 방어할 수밖에 없고 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임대인 측을 방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술비가 680만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증금에서 공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 3억 6천만 원에서 원상회복 금액 680만 원 빼고 거기다가 내가 늦게 준 거 일부 인정하는 돈 450만 원 지원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받아갈 돈은 23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긴 금액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났을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사라 그러면 뭐라고 재판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냐. 피고는 원고한테 2016년 11월 29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대인이 주장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연손해금은 2017년도 1월 23일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한다. 왜냐하면 키랑 관리비를 1월 23일 날 지급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약간 지금 자기가 법률 판단과 좀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중도상환 수수료 68만 원 지급해라.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냐? 이것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손해라는 게 통상의 손해가 있고 그 특별한 손해가 있어요. 통상 손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불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바로 발생하는 손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자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특별 손해가 아니라 통상 손해예요. 하지만 특별 손해는 뭐냐면 이분이 대출 받았는지 아무도 몰랐어.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돈으로 갚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뭐 무상으로 돈을 빌렸는지 아니면 고액의 뭐 사채를 빌렸는지 모르잖아요. 이자율이 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 손해라는 거예요. 특별 손해는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특별 손해예요. 그런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들은 바도 없었고 또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특별 손해인 이 중도상환 수수료도 배상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비용 3만 원 지급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피고는 원고한테 3만 원 지급하는데 이 3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까지 갚으라는 게 없어요. 3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채무는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12월 30일까지 돈 갚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갚으면 1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3만 원은 줘야 될 돈인 거 맞아.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이 안 해줬으니까 인도해주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대항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는 지급하라고 인정을 해주겠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자를 붓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먼저 최고를 한 경우에만 지급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최고를 나중에
그 천천히 그러니까 소장을 송달하면서부터 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부만 인정이 된 거죠.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임차인은 당연히 그 회복 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면 만약에 지금 주장하잖아요. 못 박아놨고 벽지 찢어졌어. 그다음에 또 그 변기, 싱크대 이거 다 노하고 막 깨졌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원상회복 비용으로 다 지급하라 그러면 헌집 주고 새집 달라랑 똑같아요. 옛날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다 주냐. 가치가 훼손된 부분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마모된 부분 정도만큼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똑같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소송을 엄청나게 오래 해서 한 1년 반 정도 했나? 금액은 한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800 얼마? 이쪽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금액은 뭐 한 몇백만 원 상당밖에 안 되지만 이 소송을 가지고 2년을 넘게 재판에 간 것과 저희가 서면 써낸 것이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싸우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피고가 원고한테 3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어요. 임차권 등기라든지 가압류 등기에 대한 건 다 말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청구했던 건 다 포기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 각자 부담하고 이것도 결론은 뭐냐 이 소송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맞았을까?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요 2016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2년을 넘게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익들이 과연 이게 좀 정당했던 건가? 그리고 타당한 건가? 사실 이것도 만약에 양쪽 다 양보를 하고 서로 좀 이해를 했다 그러면 윈윈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뭐 원고가 더 많이 패소하고 뭐 피고가 좀 더 이긴 것 같긴 하지만 결론은 양쪽 다 패소한 사건이 아닌가. 그 시간,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저는 이거보다 더 행복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다시 강조하는 거지만 부동산보다는 사랑합니다. 이 얘기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저희 책 제목도 그런 것이 사실은 소송이라는 거 항상 저희가 능사는 아닙니다. 항상 먼저 소송하기 전에 확인하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조금 양보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이 어쩔 때는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 한번 다시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